인사이드 아웃 네 원이고요. 디즈니 성이 보이네요. 이 영화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둠에서 시작해요. 이 완전히 암전된 상태에서 당신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나요?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설정이죠. 이 라일리라는 아이가 그 성장을 해서 뭐 사춘기 그 전까지 나이대를 쭉 보여주는, 근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근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 감정이란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라일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각자 나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일리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라일리의 탄생과 함께 처음으로 탄생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 파란 친구. 머리는 파란데 몸은 노래요. 보통 이 뒤에서 어떤 기억이나 이벤트 같은 거를 볼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기쁨의 감정이 묻어 있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슬픔은 파란색.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이는 머리카락은 또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 앞에 놓여 있는 이 버튼이 감정 컨트롤 패드예요. 그래서 저게 감정의 키보드지. 뭐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내리고 그런 건데, 처음에는 라일리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버튼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의 버튼으로만 존재하고 처음에 기쁨이가 등장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맨 처음으로 배우는. 아기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불쾌하냐 편하냐, 쾌 불쾌, 이것들이죠. 그것들이 쌓여서 감정들이 되기도 하는 거지. 계속해서 나한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혐오감이 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 내가 바랄 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건 처음에 기쁨이 탄생을 합니다. 인간의 기본 감정은 기쁨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저렇게 버튼 하나, 딱 감정이 하나야. 단순한 감정이죠. 좋다? 싫다. 배고프다? 뭐 배부르다. 그냥 단순한 거. 졸립다? 그런 거죠. 심심하다. 그래서 기쁨이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저 옆에 밝은 쪽, 저걸 통해서 라일리를 봐요. 이제 기쁨이가 저 버튼을 누르면 라일리가 웃어요. 그러니까 라일리는 이 감정들의 주인이에요. 기쁨, 뭐 슬픔, 이런 감정들이 저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밖에 존재하지 않고 버튼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의 감정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파란색은 뭐 슬픔을 상징할 때가 많죠. 애기인 라일리 앞에 이제 엄마 아빠가 너는 우리의 행복이야 이러면서, 그때 엄마 아빠의 다정한 말들, 그 옆에서 동그란 구슬이 떼그르르 굴러와요. 방금 엄마 아빠가 라일리 너는 우리 행복해 하면서 갓난 애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일리의 그 기쁨이 옆으로 레일을 타고 노란색 구슬이 굴러와. 이게 노란색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 기억이 생긴 거야. 저렇게 이제 조이가 그 노란색 구슬을 가지고 그 구슬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다정한 말을 해주는, 그게 이제 모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기억 창고로 가는 거야. 조이 옆으로 지금 첫 번째 기억이 라일리 머릿속에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기억이 생기니까 조이는 또 재밌어가지고 또 방금 그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또 라일리는 웃어. 라일리의 행복이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라일리와 나 단둘이 영원히 함께라니. 근데 바로 애가 울어. 애가 울어. 뭐 좀 하다가 이제 불편함. 방금은 이제 편안함, 즐거움에서 이제 즐거운 감정이 따라왔다면, 이제는 불편함. 그래서 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뭐 똥을 지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불편함이 나오죠. 슬픔이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처음으로 기쁨과 슬픔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쁨과 슬픔이 서로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해요. 물론 둘이 사이가 나쁘진 않아. 근데 두 사람은 내가 누를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누르려고 하는 거지. 그만큼 가장 최초로 생기는 감정은 기쁨과 슬픔, 그 뒤로 생겨나는 또 감정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감정들이 또 더 보여지는데, 소심이는 일종의 두려움이죠. 두려움이고, 예를 들어서 라일리가 조금 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런 감정들은 인사이드 1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예요. 실은 그 사람이 가진 감정들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모든 감정은 그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인사이드 1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사람의 기억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은 이런 감정들은 그들의 그 주체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들이죠. 그리고 이 노란색 기억이 이제 생긴 거야. 노란색 기억은 엄마 아빠의 행복한 기억, 즐거움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씩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브로콜리 같은 거를 이렇게 줄 때 먹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버럭이, 나는 제가 이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저 브로콜리 안 먹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저 까칠이는 자 내가 니네들 목숨을 구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저런 표현들이 저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 중에 저렇게 까칠함을 담당한, 그러니까 그 까칠함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뭐 수능을 해버린다거나 어쩌면 내가 좋고 싫고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블랙콜리를 안 먹으니까 아빠가 야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저녁에 디저트 없다? 너 단 거 아까 과자 산 거 못 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무료하게 있던 분노가 등장을 하는 거죠. 뭐? 감히 나한테 디저트를 안 줘? 지금 까칠이는 브로콜리 먹으면 우린 죽어! 하고 브로콜리를 쾌 해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심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두려움이야. 내가 뭔가 위험한 게 있을 때 그냥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화났을 때 쪼는 거는 소심의 역할이지. 근데 싫은 거를 웩 하는 거는 까칠의 역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히 디저트를 안 줘? 난 디저트 먹고 싶은데, 분노는 뭐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걸 이루고 싶은데 누군가의 방해가 들어왔을 때 그 방해한 대상에게 나타나는 게 분노잖아요? 지금 아빠가 뭘 방해했어? 디저트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아빠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를 버럭 내는 거지. 이런 걸 보면 이 5가지 감정들은 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감정들이에요. 버럭이는 벽돌 모양 상징이래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다가오니까 다른 감정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거든? 분노는 그런 거야. 한번 분노가 터지면 다른 감정들이 개입을 못해. 왜냐면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웠던 슬펐든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다 없고 그냥 분노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불타버리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뭐 사소하지만 되게 재밌죠. 단단함. 한번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 분노를 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노가 그래서 해보겠다는 거야? 이 늙은이가? 그래서 아빠에다 대고. 아주 분노는 후레자식이죠. 분노는 그런 부분, 뭔가 이 관계나 다른 감정의 상황 이런 거를 배려하지 못해요. 근데 분노는 그럼 왜 존재할까?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지 방금 얘기했던 것과 연관이 있죠. 내가 목표한 게 있고 내 욕망이 있을 때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떤 욕망을 실현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방해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지. 두려움은 왜 존재해? 안전하게 가라고. 까칠한 거는 거기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면서. 기쁨은 그걸 이뤄서 이거 사이클이잖아요. 내가 그걸 이뤄서 기쁨이 한번 발생하면 좋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라고. 슬픔은 반대 역할도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입체적인 역할들이 나와요. 분노가 머리통에 이제 불 나는 거. 분노가 머리통에 이제 불을 내면서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그때 브로콜리를 비행기다 하면서 이제 비행기 휘잉 하면서 입에 넣어주거든. 그래서 아빠가 비행기로 슝 하니까 분노가 야야 비행기다 하면서 분노가 싹 뒤로 빠져. 분노가 비켜주니까 그때 조이가 와. 이게 슬픔이 있을 때는 기쁨이가 슬픔이를 밀어내려고 하거든. 분노가 있을 때는 기쁨이가 분노를 대놓고 밀어내지 못해. 왜냐면 분노가 막 불타버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슬픔이가 거기서 울고 있으면 기쁨이가 에이 잠깐 비켜봐 이렇게 해. 근데 분노가 확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돼. 우리 감정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억을 계속 하나씩 쌓는 거야. 지금 이 기억들이 노란색은 기쁜 기억들. 그리고 이 색깔, 각각 캐릭터들 색깔. 이건 까칠해. 초록색은 까칠한 기억. 빨간색은 화난 기억. 다시 이 화난 기억 뭐야? 이 까칠한 기억 뭐야? 브로콜리 안 먹어! 빨간색은 디저트를 안 준다고? 노란색은 비행기로 먹여준다. 아싸 신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은 이게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슬들이 딱딱 그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어른이었다고 쳐봐. 물론 어른한테 비행기 한다고 바로 노란색이 되진 않겠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여기도 묻어 있을걸? 네가 나를 지금 디저트를 안 먹게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감히 비행기 같은 수작을 부려?
하고 여기도 빨간색이 묻어있어. 그 감정을 토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런 편견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른들은 즐거운 기억이 들어와도 네가 나한테 넌 분명히 나를 싫어해서 그랬을 거야. 넌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 거야 하면서 여기서 빨간색이 묻어있을 수도 있어. 어른의 감정은 그래서 어른들이 더 더 복잡해서 더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 사람을 어떤 편견과 그런 걸로 바라보면서 이런 기억들이 저렇게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이런 감정이 뭐 분노의 대상 이렇게 아직 자리 잡지 않았지. 이래도 그렇다 보니까 딱딱 선명하게 구분돼 있죠. 근데 인사이드 아웃 이 엔딩에서 어떻게 돼? 그 기억들이 색깔이 섞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실은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생겨나는 감정들의 모습이지. 기억이 단순하지 않거든. 그런 일종의 이벤트가 끝나고 다들 됐다 끝났다. 경계 경보 끝 하고 이제 다들 가. 그러면 컨트롤 패드에 남아있는 게 이 두 사람이야.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보면 이 원에서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어른은 9개.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는 뭐 항상 뭐 여기서 마트에서 끌려가는 아이. 이거는 진짜 모든 엄마들이 다 겪어봤을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슬픔이가 저 컨트롤 패드를 손대면 라일리가 이제 감정의 주인 꼬마죠. 감정의 주인 아이는 우는 거야. 그러니까 조이 이 기쁨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얘는 자꾸 컨트롤 패드를 건드려가지고 왜 라일리를 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기쁨이 슬픔을 야 슬픔아 너 좀 꺼져. 내가 하면은 이 주인은 항상 행복하기만 해. 라고 한 결과물이 어제 봤던 블랙미러의 추락의 에피소드야. 사람들은 다 웃고 다 좋은 말만 하고 다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자기 내면의 어떤 슬픔이나 다른 입체적인 감정들은 다 골방에 가둬버린 거야. 그게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일어나요. 그래도 갈 곳이 없는 친구 같으니까 이러면서 슬픔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억압된 감정은 그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는 인사이드 1에도 나오고 2에도 나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 이런 핵심적 기억들. 저 핵심 기억들이 지금 라일리 인생에서 노란색들이거든. 지금 기쁨이야. 핵심 기억은 즐거움밖에 없어. 아직 라일리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핵심 기억이 전부 노란색이야. 전부 기쁨만 있어. 기쁨과 슬픔의 머리색이 둘 다 파란색인 이유가 서로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되었다. 라기보다는 결국은 둘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둘은 한편으로는 같은 감정인 것 같아. 같은 거를 위해서 존재하고 같은 감정이지 않을까? 어쨌건 그 기쁨 시스템은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건 인생 PT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발췌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인생의 행복 혹은 즐거움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 커피 마셔야지? 그러면 거기서 커피를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지. 그러면 기대감이 올라. 커피에 대한 기대. 처음에 기대부터 시작해. 들어가. 커피를 마셔. 즐겨. 조이. 즐거움이 생겨. 그리고 내려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셨던 즐거움의 잔재. 그게 일종의 행복감일 수도 있겠지. 그 행복감.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면 그 사이클이 끝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이 사이클 안에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사이클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고 슬픔이 있다고 나쁘냐고? 그건 아니야.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또 되는데 방금 처음에 시작 내가 커피를 마시면 맛있겠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일종의 우울증이지. 우울증. 기대감이 안 생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마시는 즐거움 안에서 멈추고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 그거는 뭔가에 중독된 상태겠지. 뭐 약물이나 이런 데 중독돼 있는 상태. 거기서 사이클에서 못 빠져나오는 상태. 지금 그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이지. 원동력. 기쁨은. 슬픔은 그 사이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또 원동력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 사이클 안에 도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슬픔은 한 팀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물론 저 색깔을 만들었을 때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이제 중요 기억들은 일단 다 노란색으로 인생에서 라일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억으로 어릴 때부터 하키를 어릴 때부터 하네요. 아주 조기 교육을 받네. 이거 뭐 캐나다야? 저렇게 첫 번째 골을 넣은 기억, 뭐 처음으로 아빠와 같이 뭘 한 기억들 이런 좋은 기억들이 저 노란색 중요 기억으로 쌓여서 라일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이게 라일리의 기억 창고들이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 중에 핵심 기억들이 또 따로 있어. 핵심 기억들이 쭉 가가지고 성격섬을 만들어. 다른 애들 캐릭터
머리카락이 다 똑같은데 기쁨이만 다르지. 그리고 저렇게 이제 핵심 기억이 자리를 잡으면 그 기억이 이 선을 쭉 따라가지고 저런 섬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섬이 일종의 성격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핵심 기억들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라일리는 저기서 골을 넣고 엄마 아빠가 막 환호하는 걸 겪으면서 어떤 승부욕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즐기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운동섬 같은 게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이 라일리의 자아를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방금 저 가운데 이제 하키섬이 탄생하는 거야. 라일리가 처음 첫 하키, 엄마 아빠랑 같이 하키 첫 골을 넣으면서 그게 핵심 기억으로 자리 잡고 그게 하키섬이라는 인격을 형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 기억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 섬들의 조합이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죠. 그렇게 이제 하키섬이라는 인격이 생겨. 그리고 저쪽 끝에는 뭐 엉뚱섬이라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라일리의 성격, 하키를 하고 하키에 대한 즐거운 인상.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면 뭐랄까 안 혼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혼내지 않도록 조언을 하고 일종의 인격섬이요. 공부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에게도 공부섬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 공부섬에 어떤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끼어있지 않길 바라는 거야.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것보다는 얘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거를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이상적인 그런 훈육을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섬에 어떤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을 거냐. 저 섬에 반항하는 애들, 슬픈 애들, 두려운 애들 이런 애들을 이주시켜 놓으면 얘가 나중에 그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진짜 스스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게 안 돼 버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기쁨이는 별. 그래서 노란색. 슬픔이는 눈물. 파란색. 아, 그렇죠. 파란색인데 워낙 슬픔이니까. 까칠이는 브로콜리라 초록색이야. 아, 버럭이는 벽돌에 빨간색. 불안이는 신경세포. 뭔가 좀 섬세하다 그런 얘기구나. 불안이 보라색.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피하려는 마음이나 두려움까지 생기지는 않을 정도. 근데 그 선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지. 그래서 뭐 저기에서 엉뚱한 장난을 엄청 치고요. 라일리가 이제 옷 입으러 가는데 이제 옷 안 입고 도망치고 막 거기서 장난치고 이런 거. 저것도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우정섬. 친구들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는 말 그대로 이제 우정섬이지. 그 우정섬의 기억은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섬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핵심 기억들, 근데 핵심 기억은 경험에서 나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핵심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각각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르소나지. 친구들과의 페르소나, 여기서는 이제 아빠와 장난을 치는 페르소나, 하키를 하는 페르소나, 각각의 상황들, 그 각각의 경험들이 묶여서 이렇나 저렇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거지. 회사에서도 경험하고, 집에서도 경험하고, 혼자서 생각하면서도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거지. 경험들이 모여서 핵심 기억을 만들어내고, 핵심 기억들이 저런 섬이 형성되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게 나라는 존재. 그리고 정직의 섬도 있군요. 가족의 섬, 여기선 굉장히 크거든?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가족 섬이에요. 지금 보면 정직 섬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 여기 정직 섬이거든? 하키 섬 지금 새로 생긴 거에 비해서 꽤 크지. 라일리는 그 2에서도 하키 선수의 꿈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족 섬이 제일 커. 밑에 이제 이 땅을 봐봐. 지금 라일리는 아직 이제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가족과의 기억이 가장 많은 상태니까 가족섬이 제일 커. 정직섬은 그렇게 크진 않아. 하키섬은 지금 생긴 것 치고는 굉장히 커. 그리고 우정섬이 아직 가족섬보다 작지. 훨씬 작지. 엉뚱섬이 오히려 크고. 근데 이후로 이제 라일리가 이제 커가면서 가족섬은 작아지겠죠. 그쵸? 아직은 뭐 한창 가족섬이 제일 클 나이지. 그래서 각 섬들은 라일리의 개성을 나타내어 준다. 이런 개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뭐 소파와 소파 사이를 용암놀이 같은 거 하면서 저렇게 이제 저 밑에 용암을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장면 중요하죠. 여기 혼자 이제 벽에다가 또 낙서도 하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싶은 친구 누구? 빙봉 빙봉 이러면서 이제 라일리가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코끼리고 그리고 이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별사탕 같은 리본을 단 빙봉이죠. 여기 그리고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연결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요. 밝은 햇살 아래서 멋진 모자도 쓰고 있군요. 라일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캐릭터예요. 어렸을 때는
저 이제 빙봉이란 그림은 이제 뒤에서도 활약을 하지만 빙봉은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만들어낸 뭐라고 할까 상상 속의 친구고 이제 벽에서 이제 빙봉을 그리고 놀았어. 이건 라일리만이 아니라 라일리의 친구죠. 그렇게 이제 라일리가 또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친구도 많이 자랐고 뭐 이제 하키 선수 하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복한 일만 쭉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지금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노란색으로 꽉 차 있거든. 거의 항상 즐거운 기억만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는 거야. 뭐 슬픔 뭐 한 개 정도 있지. 분노 한 개 정도. 이게 노란색으로 꽉 차 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이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역시 행복하고 우리 즐거운 라일리. 그런데 여기 솔드가 왜 붙어 있겠어? 그럼 저런 노란색 기억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장기 기억으로 다 보내거든요. 노란색 기억들이 저렇게 장기 기억으로 해가지고 기쁜 기억들이 전부 장기 기억들로 넘어가는데 안에는 그러니까 감정, 기억, 인격 이런 것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집이 팔려버렸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오프닝이었고요. 그렇게 라일리의 이사가 시작이 됩니다. 라일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라일리는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해요. 이게 라일리가 이제 저런 것도 보면서 되게 엄마 아빠랑 이제 차 타고 가니까 아무리 이사라고 해도 일단 차 타고 가는 그 상황 자체는 한편으로는 또 신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신나게 갑니다. 이사 가기 전에 행복했던 더 아기 때, 더 어릴 때, 그때 이제 벽에 낙서할 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집에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기쁨이도 야 우리 이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공상의 집도 만들고 이런 집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장난감 집, 좋은 집 상상하고 있어. 라일리 머릿속에는 이런 집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린 라일리 입장에서는 막 가면은 어떤 집이 있을까? 쿠키집? 무슨 아니면 나무 위에 있는 그런 모험할 수 있는 집?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실제 집은 그럴 리가 없죠. 보통은 아니 이사는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실은 오히려 더 안 좋고 힘든 친구들에게서부터 떠나야 되는 이런 상상과는 다른 집이 도착을 하는 거지. 지금 도착한 곳은 라일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그래서 라일리가 굉장히 실망해요. 굉장히 시무룩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혹시 안에라도 좋은 건 아닐까 하고 안에 들어가 보는데 안은 더 을씨년스러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초록색 기억이 생겨. 디스커스팅. 혐오잖아요? 벌써 이제 색깔이 지금 이 앞에 파란색들이 좀 있잖아요. 라일리가 슬픔 감정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이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좋은 척 하지만 슬픈 감정들이 이전에 쌓였던 것 같고 그래 거미줄 가득하고 곰팡이 끼고 그런 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저 까칠이는 여기서 심지어 쥐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으악 쥐다 막 하면서 죽으려고 자지러지는 태도가 나오는 거지. 죽음의 집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경우에 소심이는 또 소심하게 우리 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감정의 주도권은 기쁨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세방이 얼마나 멋질지 가보자. 그래도 우리 세방이 멋질 거야. 자 가보자. 했는데 여기서 세방이 이 모양이야. 지금 이제 다락방이 자기 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당황하는 사이에 감정들의 기억들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분노의 감정, 혐오의 감정, 그리고 소심한 두려움의 감정들이 계속 쌓여버리는 거지. 아까 노란색만 가득했던 기억 창고에 비해선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억도 공부곡선, 기억곡선 이런 원리에 대해서 되는데 내가 어떤 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그냥 사라지거나 이게 희미해져 점점. 저렇게 구슬 모양은 아니지. 그때 그걸 다시 공부하면 다시 확 올라가지. 그때 그거를 계속 떠올려서 그 기억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각인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 중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잊혀질 때쯤 반복해서 그 기억을 새긴다도 있지만 이거는 공부를 할 때나 그럴 때 얘기고 기억이 오래 남는 비결은 그게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을 때야. 그게 내가 이제 그 기억을 경험하고 그 기억이 남았을 때 감정적으로 강하게 너무 기쁘다, 너무 슬프다 이런 기억은 오래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억들이 생기고 여기서 만약 라일리가 굉장히 무서웠다, 아니면 굉장히 분노했다. 그러면 이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게 인격섬을 만들겠지. 그러면 그게 라일리의 정체성을 또 형성할 거고. 그래서 어쨌건 라일리는 지금 여기서 막
기쁨이가 야야 그래도 우리 커튼 이쁘게 달면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는 막 상상을 하면서 우리 여기다가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트로피도 하고 계속해서 기쁨이가 다른 감정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을 처음에 볼 때 기쁨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게 기쁨이 주도해서 다른 감정들의 입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가 또 저렇게 라일리를 설득하니까 라일리가 웃으면서 내려와요. 근데 저게 이 영화를 보면 라일리가 다시 기분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쁜 마음만 남겨두고 다른 감정들을 억압함으로써 라일리가 어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기쁜 태도를 연출하는구나. 저게 강화되면 라일리는 다른 감정들을 느끼기가 힘든 회피형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일리가 어떻게든 좀 웃어가지고 웃으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짐차가 없대. 그래서 이삿짐이 안 온대. 그러니까 갑자기 후두두둑 후두두둑 슬픔 막 그 혐오 분노가 막 후두두둑 기억이 막 쌓여 갑자기. 그러니까 라일리가 지금 기쁨이가 어떻게든 다른 감정들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삿짐이 안 오니까 엄마랑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이삿짐도 빨리 연락하고 했어야지.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일리가 여기서 하키 하는 이 쓰레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앤더슨이 접근합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중계하듯이 하키 하면서 장난을 쳐요. 근데 이게 그 투견 부부나 그런 제가 물론 투견 부부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애들이 괜히 딴소리로 장난을 걸거나 아니면 뭐 이거 맛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놓고 그냥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노력을 해. 어떤 기쁜 감정 주도하에 다른 감정들을 덮어놓고 나는 기쁘거든요. 자,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싸우지 마세요. 분위기 전환을 시키고 하거든. 투견 부부도 나중에 봐봐. 애가 그런 시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쁨이가 나가버려. 슬픔이도 나가버려. 기쁨과 슬픔이 얘네들이 그냥 됐고 아예 모르겠다. 뭐 안 되네 하고 얘네들이 그냥 퇴사해버려. 그냥 딴 데 가 있어. 작동을 안 해. 그게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의 기쁨과 슬픔이가 이 전체 본부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라일리가 마음을 닫거든. 근데 이거는 실은 모든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겪기도 하는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주요 감정들을 자기가 마주하지 못한 채 걔네들을 쫓아내고 다시 들여주질 않는 거야.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쁨이 주도하에 다른 감정 애들 자자자 진정해.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 자 화해시키고 자자 장난치면서 하면은 원래 따뜻했던 아빠로 돌아올 거야. 근데 그게 한 번 해, 두 번 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일상으로 굳어져? 그러면 기쁨 시스템이 돌겠어? 안 돌죠. 그러면 애초에 시도를 안 해버려. 이 시스템을 돌리려는 시도를 안 해. 그럼 머릿속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면 슬픔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라일리가 그냥 진짜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기쁨이가 야야 진정하자. 자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엄마 아빠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뭐 화가 났지만 또 아빠는 또 저거를 또 받아주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가족섬이 잘 돌아가죠. 여기서는 이제 가족섬이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라일리까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라일리의 노력이 그래도 유효했던 거지. 근데 저게 나중에는 애가 지쳐요. 애가 지치고 애가 지칠 정도로 계속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애가 회피형이 되는 거지. 감정을 닫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시도를 하고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라고 좌절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집안의 문화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결국 자기의 감정을 외면해 버리려는 시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다시 어떤 아빠가 또 안아주고 이러니까 그 노란색 즐거운 기억이 또 다시 내려옵니다.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즐거운 기억이지. 근데 이제 아빠가 또 나가봐야 돼. 투자자들이 오늘이 아니라 뭐 언제 온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슬픔이가 아빠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이제 아빠가 우리를 떠나는 거야. 슬픔의 메시지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가끔 지배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슬픔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슬픔이 주도권을 잡으면 부정적인, 현실적이지 못한, 이성적이지 못한 메시지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 아빠는 날 떠날 거야 라고 슬픔이가 말하지. 부정적인 메시지. 그래서 저거를 이제 슬픔이 그러면 이제는 내 차례인가 하면서 감정의 컨트롤 패드를 만지려고 하니까 기쁨이가 탁 제지해. 그러면서 기쁨아 지금 슬픔이 나설 차례가 맞는데 근데 기쁨이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감정을 억압하는 거야. 슬픔을 터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라일리 점심 안 먹었지 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막 굳이 떠올리려고 했어. 거기서 이제 라일리가 여기 오다가 봤던 피자 가게를 본 거야. 과거 이제 노란색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까 피자 가게 봤는데 거기서 먹을까요? 막 엄마 혼자 남은 엄마를 위로하면서 피자 먹자 이러면서 이제 피자를 사러 가요. 브로콜리 피자 이거는 선 넘었지. 지금 브로콜리 피자를 사왔는데 거기서 이제 까칠이도 그렇고 분노도 조금 여기서 감히 피자에 브로콜리를 넣어? 이러면서 이제 라일리가 지금 보면 분노가 감히 피자에 브로콜리를 넣어? 그랬지만 시무룩해졌지.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하고 있어. 어쨌건 기쁨 주도하에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슬픔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기쁨이가 슬픔을 말렸어. 분노가 뭔가 터트리고는 싶은데 또 어쨌건 거기서도 라일리가 바깥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기쁨이가 다른 감정들을 억압한다기보다는 기쁘려고 애쓰는 거지. 외면이지. 다른 감정들을 억압이라기보다는 외면이고 감정이 진짜 억압되는 순간은 이제 뒤에서 나와요. 한편으로는 기쁘려고 하는 것조차 부모에게 눈치 보는 거고 지금 기쁨 입장에서는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 기억들이 쌓여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지. 막 기억들이 파란색으로 덧칠되니까. 그래도 엄마가 여기 오면서 좋은 얘기들 하고 그래도 그래도 피자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이러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오니까 그래도 가족섬이 잘 돌아가. 가족 관계는 아직 튼튼한 거야. 드라이브도 정말 좋았지 하면서 엄마가 또 드라이브 얘기를 하거든요. 막 드라이브 얘기하니까 그래 오면서 뭐 여러 가지 화석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오는 데 있어서 재밌게 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여기 뭐 공룡 화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뭐 화석이 이렇게 이럴 리는 없지. 공룡 뭐 석상? 그래서 뭐 자동차가 여기 옆에 끼는 기억. 엄마 맞아. 이런 얘기를 엄마랑 하면서 참 재밌었죠. 그러면서 얘기를 막 나누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자에 브로콜리가 있던 것 자체는 너무너무 슬프고 아까 엄마 아빠가 싸웠던 것도 너무 슬프지만 라일리는 그런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기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떤 아이는 눈치 보면서 너무너무 착한 모습만 연출하고 어떤 아이는 분노가 있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가끔 어떤 아이는 그런 거를 극복하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참 힘들지. 그 안에서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은 어떤 방향이든 고통이 크죠. 근데 물론 또 그게 또 아이의 몫이라면 아이의 몫이지만 어쨌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룡 그렇게 보면서 같이 여기 여행 오던 즐거웠던 기억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즐거웠던 기억, 노란색 기억으로 떠올라. 노란색은 지금 즐거움이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애가 극복하긴 하는데 그게 뭐 20년, 30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아이일 때 극복하기는 힘든 거고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더 시야가 달라지고 해야겠죠. 해야겠지. 아이인 아이 때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나도 뭐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좋은 스승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좋은 멘토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노란색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 너무 참 재밌었지.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 기억이 파란색으로 싹 물들어 버려. 파란색으로 싹 물들어. 여기서도 기쁨이가 왜 저래? 그러니까 라일리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다가도 갑자기 자꾸 슬픈 기억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야. 지금 엄마 앞에서도 웃고 아빠 앞에서도 하키하고 장난치지만 마음속에 자꾸 슬픔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기쁨이 야 슬픔아 왜 그래? 아니야 우리 안 슬픈 거야. 안 슬픈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픔은 슬픈 거 맞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는 안 슬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는 왜 항상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하면서 그 만성 우울에 빠져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여기서
이 기쁨이가 아니 왜 기억이 색깔이 바뀌었어 하고 뒤돌아보니까 슬픔이가 뒤에서 만지다 걸렸어. 그러면 처음에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아 슬픔이 왜 저래? 아 진상이네 이렇게 보여요. 아 기쁨이가 잘하고 있는데 슬픔이 왜 저래? 근데 슬픈 건 슬픈 거야. 지금 아무리 재밌게 하고 왔어도 여기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쁘게 오고 즐겁게 오려는 시도는 좋지. 그렇지만 나는 안 슬프다. 그건 아니야. 슬픈 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엄마 아빠 노력하고 그러니까 힘내봐야지. 뭐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아. 처음에 이게 슬픔이가 빌런이거든. 슬픔이가 막 그 기억을 노란색으로 만져가지고 기억이 노란색 기억을 만져가지고 기억이 여기 딱 만져서 파란색이 됐잖아요. 이미 이제 파란색으로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기쁨이가 야 너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슬픔이는 그냥 만졌어라고. 그리고 슬픔이가 또 약간 어눌하고 되게 무기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은근히 짜증나게 만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약간 슬픔의 속성이지. 우리가 슬픔에 지배당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으면 생각할 에너지가 남질 않는 것처럼 그리고 슬픔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기쁨은 아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막 이게 기쁨 다른 감정들도 야 이거 노란색으로 안 되냐? 이거 뭐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거든? 막 해서 야 좀 이제 라일리가 아빠랑 있던 때 생각하면 슬퍼하겠네 브라보 이렇게 하면서 또 비꼬지 또 까칠이 너 비꼬는 거 잘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 기쁨이가 아무리 저걸 해봤자 저게 슬픔으로 덧칠해진 기억은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무슨 일인지 알기 전까지는 다른 기억 만지지 마. 슬픔이 어떤 기억에 결부되지 않도록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기억하려고만 애써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을 좀 피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엉뚱섬이 있잖아요. 라일리는 또 엉뚱한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엄마랑 피자 사가지고 브로콜리 피자라서 좀 슬펐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런 난간이 있으니까 또 엉뚱섬이 발동이 돼가지고 또 신나는 기억을 만들려고 탁 올라가는데 근데 그냥 내려와. 그러면서 엉뚱섬에 불이 잠깐 꺼졌다가 라일리가 그래도 핵심 기억 방금 그 난간에 올랐었던 핵심 기억을 또 끼워주니까 엉뚱섬에 불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라일리의 그 엉뚱하고 재밌어하는 인격이 잠깐 불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 난간을 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지금 라일리가 어려서 진짜로 순수하게 엄마 아빠 그런 안정적인 그런 환경 생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던 그런 환경에서 엉뚱하고 또 그랬던 아이가 이제 어떤 슬픔이 가득하지만 슬픔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엉뚱한 거나 이런 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 슬픔이가 하나 만져서 지금 노란색 기억에 파란색 살짝 묻었지 지금? 여기서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화를 내. 아니 슬픔아 너 핵심 기억을 만져갖고 응? 또 이거 핵심 기억에 지금 슬픔 묻을 뻔했잖아. 네가 만지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슬픈 기억으로 자리를 잡으면 기쁜 기억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자꾸 슬픔이를 혼내. 자꾸 너 만지지 마. 그러니까 슬픔이가 미안해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여기서 이제 괜찮아 스트레스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슬픔은 그냥 계속 자책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얘기하죠. 슬픔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보내지. 그래서 우리가 슬픔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슬픔이 없을 순 없어. 슬픔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억 한번 떠올려보자 하면서 이런 기억 저런 기억을 얘기하거든. 그때 이제 뭐 코로 우유를 뿜었던 기억 하니까 슬픔이가 그땐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모든 기억에 지금 이 기쁨이는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지만 슬픔이는 슬펐던 기억이 많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가 다른 기억 한번 떠올려보자. 그래 외출할 때 좋지 하면서 외출할 때 기억도 얘기하고 그래서 비 올 때 그러니까 기쁨이는 똑같이 이제 비 올 때도 기쁨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비 올 때 엄청 좋잖아. 그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고 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여기서 물장구 치는 기쁨이가 떠올린 기억이야. 근데 같은 비 오는 날 슬픔이는 이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춥고 덜덜 떨고 모든 게 다 우울했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억이 서로 지금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 슬프게 기억되기도 하고 기쁘게 기억될 수도 있지만 각각 우리 안에는 입체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맞아. 어떤 기억에도 한 감정만 존재하지 않죠. 아까 아이일 때는 라일리에게 그 감정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 그리고 지금 라일리가 이 뒤에서 조금 더 반응의 계절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착한 모습,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죠. 슬픔 있는 슬퍼할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슬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슬픔이는 그 비오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음은 인생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진정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 설명서를 읽어보자 하면서 여기서 이제 슬픔이를 데려가서 이거나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슬픔이가 매뉴얼을 잘 읽도록 만듭니다. 어렸을 때는 실은 이게 이제 라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슬픔을 어떻게 주체해야 되는지 몰라. 그치,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이런 슬픔을 내가 느껴도 되는 건지 표현해도 되는 건지. 차라리 아기 때는 슬프면 그냥 울면 그만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쁨이는 슬픔이를 저 구석에서 책이나 읽어 하고 일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감정이 일하러 가. 그러니까 슬픔을 여기서는 외면하고 기쁨이 일하러 기쁨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 와중에 뭐 까칠한 기억들 쌓이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엄마 아빠는 이사하고 나서 막 이것저것 해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라일리가 내려와서 엄마 아빠 뭐 해요? 하고 장난치려다가 엄마 아빠가 너무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마치 그냥 방에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엄마 아빠 굿나잇 키스 해주세요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거든요. 금방 갈게 하고 라일리는 이제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여기서 이제 활동을 또 많이 하는 캐릭터가 지금 이제 소심이거든요. 이 안에서 두려워. 저 안에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 마음에, 인사이드 2에서는 이제 제대로 불안이가 등장하지만 일종의 저것도 불안이지. 두려움인데, 두려움 그리고 조심함인데 일단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거니까. 지금 라일리는 자기의 어떤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새로운 곳에서 자야 되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 안에서 지금 이 세 명 지금 분노랑 지금 까칠이랑 소심이 셋이서 막 주도권이 막 생기는 거야 지금. 기쁨이는 지금 슬픔 억압판이라고 바빴고, 슬픔 잠재우고 슬픔 지금 처박아놓으라고 바빴고, 나머지 애들 분노, 소심이, 까칠이가 서로 지금 어떻게 우리 이사 실패야, 화난다, 이거 너무 더러워.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억압되고 나머지 감정 애 중에 하나가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분노는 남 탓하면서 사는 거가 되고, 소심이는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닫고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상태.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조이가 우리 최악의 상황도 겪었으니까 자 우리 라일리를 기쁘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조이가 다른 감정들을 좀 리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거든. 이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기쁨이를 조금 몰아세워. 막 까칠이가 여긴 너무 더럽고 어쩌고 해. 분노도 화를 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쁨이가 뒷걸음질을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는 기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계속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기쁨을 중심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라일리가 착한 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쁜 모습만 보이고 싶고 나는 기쁘게만 살고 싶은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드는 게 쉽지가 않아. 머릿속이 이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이제 그림자들이 일렁일렁 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무서움이나 불안이 더 커지겠지. 그래도 이제 오늘 다들 일진 안 좋았는데 하면서 여기서 기쁨이가 이제 다른 감정들에게 좀 몰아세워졌는데 그때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가 아유 오늘 힘들었지? 오늘 그래서 아직 이삿짐 차는 안 왔어도 이제 화요일에 온대 이러면서 엄마가 다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빠가 통화 중이고 이러면서 엄마가 말해주는 게 근데 뭐 더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기쁨이가 뒤로 물러나요. 뭔가 여기서 다른 감정들에게 몰아세워졌다가 그래도 엄마가 들어오니까 잠깐 컨트롤 패드 앞으로 갔다가 엄마가 이제 결국 또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뒤로 그냥 물러서 뒤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노가 잠깐 그 컨트롤을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잠깐 노려봐. 그때 엄마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라일리야 고맙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감정들도 놀라고 라일리도 화들짝 놀래요. 엄마가 고맙다는 말. 이렇게 정신 없었는데도 네가 이렇게 행복한 아이로 남아주었잖니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때 이 엄마가 이 말을 안 했으면 분노가 거의 잡았거든. 분노가 거의 컨트롤 패드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날 하루 종일 라일리 입장에서는 부모 눈치도 보고 그리고 뭐 좋게 좋게 하려고 애도 쓰고 그랬다가 이 결국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남은 게 뭐야 하고 화가 날려다가 엄마가 그래도 고마워. 넌 참 행복한 아이, 네가 이렇게 행복한 아이로 남아주었다. 그 뒤로 물러서던 라일리를 다른 감정들이 쳐다봐. 라일리에게 분노가 그 기쁨에게 그런 뭐랄까 바톤을 터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라일리가 혼자서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주변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얘가 그래도 기쁨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웃어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래줄 수 있지라고 해서 어쨌건 좋죠. 이렇게 하면서 라일리에게 또 다정한 말로 힘을 주는데 이게 또 아이 입장에서는 또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엄마의 말에 이제 기쁨이가 다시 앞으로 나섭니다. 나서서 버튼을 누르니까 라일리가 좀 전에 엄마를 살짝 노려봤다가 웃으면서 그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야, 넌 참 우리한테 과분한 아이야. 그러면서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고 불을 끄고 그날 하루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첫날 라일리의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흘러갔죠. 부모 이사를 통한 어떤 두려움, 불안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부모의 싸움을 통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행동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브로콜리 피자를 보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엄마와 다정한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아 그래 기뻤지 재밌었지 했다가 그게 다시 슬픔으로 물들었고 아 그래도 나는 결국 여기를 오려는 여행이었잖아 하면 슬픔으로 물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려고 누웠을 때는 지금 환경도 적응이 안 되고 무서우니까 엄마를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엄마의 다정한 말로 그래도 기쁨이 마지막에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이날 하루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뭐 까칠, 다른 애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라일리가 이제 꿈을 꾸는데요. 새 집에서 유령이 나오는 막 이런 꿈을 꿔. 쥐가 나와가지고 나랑 살자 라일리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브로콜리 피자 꿈, 쥐 꿈, 막 유령, 집에서 유령이 나오고 기쁨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꿈을 만든 거야? 그래서 기쁨이는 라일리의 꿈이 너무 이제 무섭고 슬프니까 뭐 이런 기억들을 좀 재생을 해줍니다. 그 빙판에서 함께 같이 스케이트를 타던 모습.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라일리는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는군요. 이런 장면이 이제 혼자서 이제 라일리의 꿈꾸고 잠들어 있는 라일리의 기억을 재생하고 있죠. 그래서 기쁨이 내일도 오늘처럼 멋진 날을 만들어줄 테니까 저 기대해. 라고 해서 라일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전학 온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쁨이가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쁨이 슬픔을 더 강력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야, 너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물론 그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죠. 너는 모든 슬픔을 이 안에다 두는 거야? 슬픔을 완전히 억압시키기 시작하죠, 점점. 이 전까지는 이제 외면하고 그냥 자꾸 다른 일을 하고 그냥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가두기 시작했어. 그 안에 기쁨이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슬픔을 원 안에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라일리는 등교를 합니다. 이때는 뭐 학교 가면서 엉뚱섬 뭐 장난도 치고 가족섬 엉뚱섬 모두가 다 존재하는 그런 등교길이죠. 그렇게 이제 학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막 전학 온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낯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아니면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지만 당장 긴장도 되고 그 기존의 친구를 잃었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이제 애들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도 되게 흥미로운데 기쁨이는 야 친구들한테 말 걸자. 근데 까칠이는 야 말 걸면 우리 만만해 보여. 여기서 그리고 소심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걱정을 만들고 있죠. 더 강력한 소심이는 이제 불안이지, 불안이. 처음 가면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자기소개 이제 한다고 하면 엄청 긴장되지. 사람들, 아이들이 뭐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제 전학 온 아이한테 첫날로 바로 그냥 너의 자기소개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때 뭐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그러면서 라일리가 노란색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엄마랑 아빠랑 하키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면 라일리에게 엄마 아빠와 그 호수, 얼어붙은 호수에서 하키를 했던 기억은 기쁜 기억이지. 노란색 기억. 그런데 그 노란색 기억이 아까처럼 그 얘기를 하다가 또 파란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야.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노란색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왜 노란색이 파란색이 됐냐면 그랬어요가 아니라 그랬었죠 라는 거야. 그랬었죠. 이사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또 몰려오는 거지. 그 기억을 만지니까 기쁨이 입장에서는 또 슬픔이가 뻘짓하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네 동그라미로 돌아가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라일리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그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쁜데 더 이상 그거는 나의 현재와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지금 내 현실은 시궁창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기억이 파란색으로 덧칠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억의 색깔은 지금 내 현재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너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기억이지만 그 기억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너네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과거형을 하면서 라일리가 이제 울먹이면서 또 얘기를 하죠. 이미 이제 기억은 또 파란색으로 물들어 버렸고요. 근데 처음에 자기소개 때 그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슬픔이가 또 그걸 계속 만지니까 얘가 도대체 왜 자꾸 저렇게 만지는 거야? 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슬픔은 저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만큼 슬플 일이 아닌데 여기서 차마 하지 못했던 슬픔을 여기에서 터트려버리는. 어차피 미래가 존재할 때 기억이 존재하는 거죠. 기억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니까.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색을 결정되는 건 당연히 미래지. 그런데 그 미래라는 거는 또 미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또 현재인 거고,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기억인 거지. 그래서 기억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현재 내 상황인 거지. 기억 입장에서는 미래의 상황이지만 기억을 떠올리는 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와 현재라는 것이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한 건데, 그 현재라는 건 기억 입장에서는 미래의 결과물인 거야.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계속 인출해서 꺼내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 기억을 인출해서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거든요. 꺼내보고 집어넣을 때 기억이 조금씩 달라져요. 기억을 인출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고, 그걸 꺼내보고 넣을 때 그게 내 어떤 감정하고 또 맞물리면서 거기에 또 어떤 감정이 또 계속 색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들이 자꾸 이제 파란색 기억들이 쌓이는데, 심지어 이번에 슬픔이가 만진 기억은 핵심 기억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이하고 슬픔이하고 막 여기서 파란색으로 핵심 기억이 생겨버렸잖아요. 핵심 기억은 어떻게 돼? 그 아이의 그 주체의 그 인격섬으로 가. 그러면 저 슬픔의 기억이 인격섬을 만드는데 또 영원히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기쁨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막 뺏으려고 그래. 슬픔이는 그래도 핵심 기억인데 가야지라고 하면서 가고, 결국 그 둘이서 막 실랑이를 하고 그러다가 그 잠깐 인격섬이 꺼져. 막 실강이 하다가 핵심 기억들이 툭 떨어지면서 그 인격섬들이 꺼지거든. 그러니까 이 라일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슬픔, 자기 안에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라일리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기억들이 결국은 인격섬으로 가야 되잖아. 이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기쁨이가 슬픈 기억 못 가게 하려고 잡다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정을 딱 닿는 순간이 돼. 그리고 그냥 저렇게 눈물을 흘렸고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닦는데 그 마음을 닿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부에 기쁨이랑 슬픔이가 사라져 버렸어. 우리가 어떤 감정 등을 통해서 핵심 기억을 떠올리고 그런 가장 강력한 기억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건데, 기쁨도 슬픔도 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서 작동하지 않아.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슬픈 기억들, 기쁜 기억들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 회피형들은 옛날에 어떤 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잘 못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인출을 안 해, 과거 기억들을. 이게 극단적인 회피형들은 진짜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해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다른 생각, 다른 공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노로 가득 찬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억들이 또 다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또 감정적으로 기쁨과 슬픔, 가장 주된 감정을 다 떠나보내는 거야. 이 중간 내 머릿속에서 떠나보냈어. 이거는 완전히 내 감정들을 외면해버리는 거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셈 쳐버리는 거야, 실은. 그래서 이 기억들 빠져있고 기쁨, 슬픔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는 통로를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원래는 인격섬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핵심 기억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는 저 기억들이 원래 오는 곳으로,
빠져듭니다. 이 핵심 기억들을 품에 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이는 저 기쁜 핵심 기억들을 라일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근데 라일리는 그 핵심 기억들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아. 두려운 거야. 그렇게 기쁜 기억들을 떠올려도 기쁘지 않아. 왜냐면 기쁜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 그게 또 파란색으로 덧칠돼 자꾸. 지금이 너무 슬프니까. 그랬으면 뭐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기쁨 마음으로 그거를 핵심 기억을 떠올리고 싶은데 지금 뭐야. 기쁨이 머릿속에서 나가버렸어. 슬픔이랑 같이. 기쁨과 슬픔을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느끼지 않으려고. 내가 나의 인격체를 이뤘던 핵심 기억조차 외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회평들은 자기의 과거를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기억의 바다로 지금 감정들이 쫓겨났는데 뭐 사고로 빠져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 인격섬들이 다 꺼져버렸어. 자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야. 그래도 기쁨이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핵심 기억을 외면하고 있는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돌려놓으러 가자라고 해서 둘이서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와 기쁨이는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슬픔이 입장에서는 야 네가 없으면 라일리가 어떻게 행복하겠냐. 본부로 돌아가야 된다. 그쵸? 지금 기쁨도 슬픔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라일리는. 그래서 둘은 이제 본부로도 돌아가야 되고 핵심 기억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의 라일리는 지금 저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을 닫은 상태로 멍하니 그냥 시리얼 먹는 거지. 전날 라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라일리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이 전날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 하키를 장난치던 라일리와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의 라일리.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길로 여기서는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싸움에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케이스가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쁨도 슬픔도 없다 보니까 다른 그 세 명들이 라일리를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는 나지. 저건 소심하게 두렵긴 해. 까칠하긴 해. 이런 건 남은 상태야. 그래서 이거는 어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 중 뭐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런 케이스가 또 많고 뭔가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은. 배우자가 평생 모아온 피규어를 버렸을 때 배우자가 이렇게 되거나 뭐 배우자가 평생 모아온 뭐 구두나 가방을 모조리 버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섬이 폭파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나머지 인격들을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지. 불안하고 화나고 까칠하고만 남아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이 없는 거야.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아까 그 시스템이 돈다고 했잖아요. 그 시스템이 안 돌아. 그 시스템이 안 돈다는 거니까 기쁨이 없다는 건 어떤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얘네 셋이서 지금 라일리를 컨트롤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기쁨이처럼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소심이랑 뭐 얘네들이 의기투합하거든. 뭘 해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지만 다른 감정들이 그냥 뭐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가는 거지. 근데 저런 상태를 우리가 최근에 봤던 딱 눈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물론 투견 부분 우리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용우의 어린 시절이었어. 실은 연애남매에서 용우가 그 자기 10살 어린 동생 생일 파티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닫은 상태로 항상 책 보고 묵묵하게 하지만 또 해야 될 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쁨과 슬픔이 빠져나갔던 상태거든. 그때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도 하키리그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일 방과후 연습도 있고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엄마는 이제 딸이 걱정되는 거지. 딸이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하키하고 장난치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리고 한번 저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면 집에 와서 나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저런 일 있었어요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도 실은 슬퍼야 하는 거지.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는 거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는 건데 기쁨도 슬픔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공유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아까 처음에 라일리의 기억 배경하고 다르지. 노란색이 없는 상태야. 거기서 그러니까 라일리가 네네네 멋집니다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시큰둥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없으니까 까칠이가 대충 한 거야. 까칠이가 기쁨이를 대신해서 말을 하니까 아,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야 될게. 아, 네네네 좋겠네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가 얘 왜 이래? 지금 발견했어. 그러면서 까칠이가 나는 기쁨이가 아니잖아. 근데 이때 엄마의 머릿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엄마의 머릿속에도 얘네들이 있어. 엄마의 머릿속은 슬픔이가 상당히 주도권이 있죠. 서로 균형 잡혀 있지만 슬픔이가 상당히 있어. 슬픔은 한편으로는 공감을 나타내기도 해. 그러니까 공감은 다른 사람의 힘듦, 아픔을 같이 느끼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다른 감정을 억압하면 문제지만 슬픔이 이렇게 같이 균형을 잡고 중심에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들의 어떻게 보면 좀 입체성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봐야 될까? 우리가 슬플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메시지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힘들지만 타인과 있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 얘가 지금 슬픈가? 라고 캐치하는 것도 슬픔이의 역할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이 엄마 머릿속에서는 슬픔이가 기쁨이한테 시켜. 자, 우리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쁨아 좀 알아봐. 그러니까 엄마가 주체는 슬픔이야.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슬픔이 슬픔으로 나오면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갈 수 있으니까 슬픔이가 기쁨이를 시켜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쁨이가 그래 엄마 속의 기쁨이가 학교 첫날 어땠니? 기쁜 척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심이가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기쁨과 슬픔이 아닌 까칠 아니면 이런 소심한 마음, 분노 이런 애들만 계속 돌아가고 있어. 엄마 아빠의 감정들은 안정적이라 앉아있는 거라고. 그렇겠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앉아있고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안정적인 엄마의 감정이네. 그래서 엄마의 감정들이 자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아빠한테 SOS를 청합니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뭐 지금 여기서 소심이가 뭐 노력한다고 해봤는데 안 됐고 엄마는 위화감을 느끼고 아빠의 머릿속에 있는데 아빠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축구 생각. 딴 생각. 그 딸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아빠는 그냥 무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엄마가 하면서 남편한테 신호를 보내요. 아빠는 버럭이가 메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인가. 여기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가 좀 저런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못 들었어. 여기서는 아빠 머릿속에서는 버럭이가 상관이야. 그래서 자 무슨 일 있었지? 그러니까 소심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Yes sir.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 그만큼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사람이고 경직돼 있는 사람이지. 그래도 딸한테는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버럭이가 아니 내가 지금 뭘 놓쳤지? 아내가 왜 저런 표정이야? 내가 쓰레기를 안 버렸나? 변기 뚜껑을 안 눌렸나?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의 아내의 감정들은 저 인간 또 저 표정 짓고 있네. 죽여버릴까? 감정들이 죽여버릴까? 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신호를 줘봐.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가 라일리 좀 보라고 완전 무심하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라일리한테 똑같은 말을 물습니다. 라일리 학교는 어땠어? 라일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엄마가 물어봤는데 지금 아빠가 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답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엄마 머릿속에 있던 애들이 니네 아빠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지금 왜 저래 했던 말 또 물어보고 시간 낭비다 진짜 장난하나 이러면서 지금 다들 아빠에 대해서 실망감. 항상 그러잖아요. 부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다 이런 장단점이 모여서 서로가 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아까 지금 뭐 까칠이랑 이런 애들이 지금 막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 기쁨이와 슬픔이를 대신해서 분노가 나왔다가 까칠이 나왔다가 막 소심이 나왔다가 한단 말이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분노가 야 내가 해볼게 하고 라일리 머릿속에서 분노가 말해요. 뭐라고? 학교 좋았어요. 됐어요? 라고 화를 내버려. 아까는 막 까칠하게 했다가 까칠하게 그냥 좋았다니까요. 했다가 여기서는 좋았어요. 됐나요? 라고 화를 내니까 아빠는 여기서 엄마는 라일리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는 슬픔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빠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라일리가 왜 저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 특히나 분노가 제 가장 중심에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빠 머릿속에서 분노가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이것도 인사이드 아웃에서의 아버지도 그런데 수직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자를 컨트롤하면서 살다가도 막상 저런 상황에서의 도전이 오면은 그게 컨트롤인지 좀 쉽지 않지. 그래서 아빠의 머릿속에 있는 분노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라일리 그런 태도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면서 혼을 내. 그때 아빠 머릿속에서 소심이도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말리긴 하거든. 근데 뭐 이미 늦었지 뭐. 아빠는 거기에서 태도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니까 그 상황에서 라일리의 분노가 해보자는 거지 하면서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또 쾅쳐요. 근데 라일리 머릿속에서도 소심이가 야야 그러지 말자라고 해. 근데 라일리 머릿속의 분노가 소심이를 밀어내버려. 야 됐고 분노는 힘이 세잖아. 그래서 밀어내버리고 뭐가 문제인데요. 나 좀 내버려둬요 하고 화를 내 라일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 머릿속에서 건방진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프콘2가 발령돼. 그래서 아빠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막 그 빨간색으로 경계경보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왜 그렇게 예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솔직히 아빠 잘못도 조금은 있어. 왜냐면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좀 집중하고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했으면 엄마가 하는 말에 들은 아이가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좀 거기에서 한 스텝을 더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했던 말 똑같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애 입장에서는 엄마한테도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하니까 또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마음을 다친 일이 있었거든. 근데 집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나를 이제 몰라주고. 그치, 문 쾅 닫으러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라일리도 화가 나고, 아빠도 이제 야단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아빠 머릿속에서 핵 버튼 막 열쇠 막 하고 막 그 화 발사 대기 명령 대기 중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라일리가 책상을 꽝 치면서 아 좀 조용히 해요 하고 라일리의 분노도 미사일 발사하고, 여기서 아빠도 또 발사해요. 됐어, 네 방으로 가. 그래서 아빠도 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빠 머릿속에 있는 애들이 자, 화를 냈군. 자, 성공적으로 화를 냈군. 자, 잘했어. 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라일리를 제대로 혼내서 이 정말 큰일을 우리가 막았어. 라고 하면서, 야, 이제 쉬자. 이렇게 되거든. 엄마가 그 브라질 헬기 조종사라고 여기 안에서도 나오는 그냥 그 개그 포인트예요. 엄마가 그냥 옛날 기억 속에 멋있던 사람을 잠깐 떠올리면서 현실 도피를 하죠. 이게 지금 기쁨이랑 슬픔이는 지금 이 기억들을 가지고 라일리 머릿속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금 그런 일이 있으면서 불이 다 꺼진 이 섬들, 특히 가족섬이 흔들거려. 지금 기쁨이랑 슬픔이는 그래도 이제 엉뚱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데 거의 뭐 서커스죠. 여기를 지금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돌아가는 이제 가장 빠른 길. 바로 밑이 이제 기억 쓰레기장. 저기로 가면은 영원히 잊혀지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는 라일리를 위해서 해야 돼 라고 하거든요. 엉뚱섬에서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 기쁨이야 슬픔이.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슬픔이 저기에서 그냥 이 밑에가 이제 기억 쓰레기통이래요. 그래서 이 안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기억 못 하는 거야. 기쁨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진 채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면 그 행복의 사이클이 안 돌아서 어떤 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기쁨과 슬픔이가 본부로 돌아오려다가 기억의 쓰레기통으로 빠져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일종의 뭐 그들 중에는 히키코모리 중에서 일부가 그렇겠죠. 히키코모리 중에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이들, 어떤 걸 해도 감흥을 못 받는 이들, 어떤 슬픔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 근데 그 사이클에 갇힌 거랑 그 사이클이 안 도는 거는 좀 달라요. 사이클이 안 도는 건 방금 같은 케이스고, 사이클 안에 갇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원랜드 같은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클 안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쁨이는 저런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어떻게든 라일리에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빠는 라일리한테 약간 화내고 이래가지고 미안하니까 라일리한테 와가지고 뭐 얘기 좀 할까? 자 행복한 우리 딸?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그러면서 막 원숭이 장난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원숭이 장난을 쳐 이렇게 막 원숭이 흉내내고, 그때 라일리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빠의 엉뚱한 장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엉뚱섬이 무너져 버려요. 인격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상황이야. 그걸 이제 무너지는 인격섬을 겨우 기쁨과 슬픔이 탈출을 하죠. 스펙터컬하게 아주 탈출을 해. 섬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라일리는 엉뚱한 장난을 치는 아이가 아니야. 이제 엉뚱섬이 무너져 버렸거든. 인격 중에 하나가 무너졌어. 어렸을 때 뭐 장난치고 뭐 덤블링도 하고 그렇게 아빠 목마타고 재밌게 놀던 그게 담겨있던 엉뚱섬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라일리는 이제 그런 아이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포기하고, 그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가 보구나 하고 문을 닫고 나가고요. 라일리는 방에 그냥 혼자서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랑 슬픔이는 지금 라일리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야 우리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기쁨이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라일리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억, 이 세상 안에서도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라일리가 이제 우정섬을 찾아가자라고 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어. 그게 이 기억들로 막혀 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돼. 삥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삥 돌아가야 되는. 이 바로 옆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여기를 못 가. 이쪽으로 가야 이제 우정섬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정섬을 통해서 본부로 돌아가자. 라일리의 머릿속으로 기쁨과 슬픔을 돌려주자라고 해서 이제 쭉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해. 이게 꼭 이렇게 얼핏 보면 약간 그거 같지, 뇌주름 같지, 좀 그런 걸 형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뇌주름들, 그치, 이게 거대한 뇌 안에 기억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부모 중에도 유아 시절의 육아에 더 적절한 사람이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더 맞는 사람이 있죠. 그렇긴 한데 나도 그거에 동감하거든요. 근데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맞추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기쁨이가 슬픔이 이렇게 억압시켜놓고 뭐 매뉴얼이나 읽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슬픔이가 매뉴얼을 그래도 좀 읽어가지고 지도를 좀 아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기쁨이가 슬픔을 앞장 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슬픔이는 너무 슬퍼서 못 걷겠대. 슬픔의 속성이죠. 슬픔은 계속 그 안에서 침잠하게 하고 뭔가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냥 몇 시간만 기다려줘. 기쁨은 의욕이 넘쳐. 그래서 기쁨이 슬픔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의욕이 없는 슬픔과 의욕이 넘치는 기쁨.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본부에 돌아갈 목표로 두 사람의 이 뇌주름 사이, 기억 속속이 이제 끼워져 있는 뇌주름 사이를 두 사람은 이제 모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침이 되고 라일리가 이제 깨는데 그 핵심 기억을 자꾸 슬픔이 만지려고 하니까 자꾸 파란색에 들락말랑해. 근데 이렇게 질질 끌려오면서 슬픔이가 옆에 기억들을 이렇게 스치면서 온 거야. 손으로 만지면서. 그래서 밑에 막 기억들이 다 파란색이 돼. 전부 기억들이 자꾸 막 파란색으로 덧칠돼 지금. 이 안에서 이 와중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얘네들은 기억 처리반이에요. 그래서 기억들 중에 불필요한 기억들은 이렇게 지금 진공청소기 같은 거,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싹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렇게 오래된 기억들 중에 뭐 인출되지 않고 있는 기억들, 막 희미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싹 빨아들여 버리죠. 그러면서 뭐 어릴 때 피아노 쳤던 거, 디테일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뭐 그렇죠. 뭐 자비 없이 좀 안 쓴다 싶은 거는 전부 그 기억의 쓰레기통으로 다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이상한 껌 광고 노래는 장기 기억으로 돼버렸나 봐. 그래서 그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막 다시 인출되는 거지. 라일리는 친구랑 같이 뭐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운 거죠. 그 안에서 뭐 새로운 아이들이 또 왔다. 친구에게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살던 우정섬인 거지. 이 친구와의 관계가. 그래서 친구랑 이사는 왔지만 친구랑 저렇게 이제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야 우리 팀에 새로운 애도 왔고 무슨 애도 왔고 막 이러니까 라일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막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애 친구를 하니까 거기에서 라일리는 분노가 활성화돼. 우정섬이 슬슬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진짜 우정섬이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에게도 마음을 닫아버린, 더 이상 엉뚱하지도 않고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핵심 기억 속에 분명히 우정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쁨이가 핵심 기억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 기억이 없잖아. 그때 기억 같은 거를 훔쳐가고 있는 코끼리를 발견해요. 누구죠? 빙봉이 드디어 등장했어. 빙봉이 기억들을 가져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쫓아갑니다. 기쁨이가 빙봉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빙봉은 지금 기억의 바닷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쁨이는 당신은 라일리의 정말 친한 친구였던 거를 기억합니다. 왜냐면 기쁨이는 라일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봤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빙봉에게 우리 좀 본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빙봉이 그래 도와줄게 따라와 해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는 빙봉의 팬이라고 하면서 빙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과 예전에 라일리가 밴드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밴드 하는 모습이야. 이게 라일리는 이런 냄비 같은 거를 엎어놓고 드럼을 치는 거고 빙봉의 연주 이게 좀 투명하죠. 라일리의 상상 속의 빙봉이 지금 코로 연주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 상상 속의 친구. 그러니까 기쁨이는 그런 상상 속의 친구를 알기 때문에 빙봉의 팬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앞에서 그림에서 나왔던 거지. 여기서 빗자루에서 무지개 엔진으로 빙봉과 같이 모험을 하던 그런 기억들.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감정은 기억하고 있지. 빙봉과 놀았던 시절이 기쁘니까. 그래서 놀고 싶은 친구 누구? 빙봉. 그래서 대부분은 솜사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일부는 고양이, 일부는 코끼리, 일부는 돌고래. 아이의 상상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꼬리는 고양이구나. 돌고래 흉내도 아주 잘 내고. 근데 이제 빙봉은 요즘에 이제 상상 친구가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빙봉이 되게 슬퍼하면서 요즘엔 내가 필요 없나 봐. 요즘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서 좀 시무룩해요.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기쁨이가 아유 빙봉씨 걱정 말아요. 제가 가면 본부에 돌아가면 빙봉씨 다시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빙봉이 너무 좋아해. 아, 요즘 잊혀진 것 같아서 슬펐거든. 그래서 야, 너무 기쁘다. 나를 기억하게 해준다. 이제 빙봉이 아, 너무 기쁘다고 춤추다가 잠깐 무릎을 어디 부딪히거든. 그래서 아, 무릎 아프다 우니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사탕이야. 사탕이 눈물이 나. 이제 빙봉이 준 가방에 기억들을 넣고 두 사람은 생각기차를 타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생각기차를 타고 본부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이거를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생각이 뭐였지?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이미지화 시킨 거지, 영상화 시킨 거지.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찰나의 생각들을 타고 다시 올라가 보자. 그래서 라일리가 그 우리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과거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이 떠오를 때 내가 그걸 잡으면서 아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즐거움 그리고 뭐 슬픔 이러면서 내 감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생각 열차를 타고 가기로 하고, 근데 저게 엄청 빠른데 어떻게 붙잡아요? 생각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제 빙봉이 야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갈 수 있어. 그래서 빙봉이 말해준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지금 단 거라고 써 있죠? 아까 사탕이 눈에서 빠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위험하다는 거를 못 봐요. 기쁨이는 이게 빙봉은 문을 열고 기쁨이는 야 일단 가자. 근데 슬픔이는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매뉴얼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생각을 지나서 그게 생각의 기차를 타고 머릿속으로 오는 거지. 추상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약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 약도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현실은 아파트도 있고 거기 뭐 편의점도 있고 이렇지만 그 안에서는 딱 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을 남겨놓은 가장 단순한 형태. 그래서 그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각의 기차를 타고 구체화돼서 머리를 스쳐가지만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잡지 못하지. 추상화된 개념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게 또 어쨌든 추상화니까 그것도. 그래서 대인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빙봉이 빨리 가자. 우리 저기로 가면 돼. 근데 이제 슬픔이는 돌아가자고 하지만 지금 기쁨이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야 돼. 라일리의 마음이 너무 다친 상태로 오래 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가 함께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라일리는 학교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구석에서 혼자 먹어 밥을. 구석에서 저렇게 막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구석에 혼자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죠. 저거는 핫도그인가요? 여기서 이들이 추상 개념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빙봉이 빨리 따라오라고 하고 추상화 생각에 추상화가 고 들어가서 말 그대로 추상화됐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들의 존재를 현실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일종의 도식화된 상태로 약간 현실과 약도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추상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이거는 그 추상화가 외로움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연하게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외로움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추상적인 감정들이 떠오르고 그게 외롭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이 돼가지고 머릿속으로 또 생각들의 그 메시지들이 오고 가겠지. 그렇게 이제 추상적인 생각들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첫 단계래. 추상적 분열. 그리고 해체. 추상적 분열에서 이제 해체. 형체와 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간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오래 있으면 여기서 이제 2차원이 돼. 2차원으로. 그렇게 점점 더 추상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양을 잃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 먹고 하나 더 먹는다. 1 더하기 1은 2 이거잖아요. 그게 추상화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추상화가 된 것이 생각 기차를 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서 이걸 여기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기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발전되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들이 또 2차원이 돼가지고 그래도 잘 탈출합니다. 재치 있게. 하지만 생각 열차를 타려고 했지만 못 탔어요. 생각 열차가 방금 출발해 버렸거든. 그치? 생각 열차가 언제 올지는 모르죠. 생각이 언제 스쳐갈지는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에서는 빙봉이 대장이래. 그 상상의 나라에 있는 뭐 감자칩, 무한 감자칩도 있고 여기서 뭐 트로피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들이 모인 곳이지. 막 모두가 승자인 곳, 트로피. 그리고 뭐 구름 마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상 마을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 용암 상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뭐 카드집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이 그림은 상상의 남자친구야. 상상의 남자친구가 라일리 위해서 죽겠어 막 이러면 좀 유치한 말을 하지만
저 상상의 남자친구가 나중에 좀 확실한 활약을 해주죠. 라일리의 또 학기 시험. 그래서 라일리가 이제 엄마를 따라서 뭐 학기 입단 시험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뭐 학기채를 던져버리고 막 그 헬멧도 던지고 분노가 이제 휩싸이는 거지. 이 안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러면 즐거우면 더 하는 거고 좋게 더 하는 거고 슬픔이 있으면 뭔가 그 안에서 내가 피할 걸 피하고 조심하면서 하거든. 근데 지금 슬픔도 기쁨도 없는 말 그대로 분노에 휩싸여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막 사람들 어울리는 거 보고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기 섬이 또 무너져. 그 핵심 기억이 빠져버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거야. 친구와의 기억도 핵심 기억에서 빠지고 학기에서의 것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빙봉과 같이 그렇게 이제 본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뭐 근데 지금 상상의 나라도 철거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노가 휩싸이면서 라일리는 실패를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고 이 와중에 이제 상상의 나라도 철거가 되는 상황. 싹 무너졌지? 빙봉. 이거까지 지금 가져가네? 이거 리어카 로켓인데 지금? 그러면서 저거를 싹 쓸어다가 버려버려요. 이게 상상의 나라가 철거가 됐으니까 자기 이 로켓을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라일리랑 달에 가야 저거 이제 달로 가는 로켓인데 저걸 이제 버려버린 거죠. 아무튼 저 달 날아가는 로켓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봉은 슬퍼해. 라일리가 이럴 리가. 라일리가 나와 함께 달나라로 가기로 했던 로켓을 기억의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렸네. 그래도 이제 기쁨이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빙봉을 응원하고. 그래서 학기 시합을 완전히 망치고 온 라일리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짐을 방에다가 던져버리고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일리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닫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심이가 먼저 나는 여기 본부에서 탈출합니다 하면서 조이가 가버렸던 것처럼 소심이도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칠 수 없어. 그 기억은 빠져나갔었거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소심이는 다시 원래대로 또 뿌려지죠. 이제 분노가 아이디어를 하나 집어옵니다. 분노 이 손에 이 들린 게 아이디어거든. 저게 이렇게 전구 모양이잖아요. 저거를 딱 키면은 불이 딱 반짝 들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도 뭐 전구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처럼 근데 이 지금 분노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 분노의 마음으로 낸 아이디어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겠지. 소심한 입장에서 나오면 뭐 도망치는 아이디어가 나왔겠지만 분노는 뭐야? 보통 맞서 싸우는 방식이죠. 그렇게 이제 행복한 핵심 기억, 개발 계획 이러면서 여기서 분노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사 온 게 문제니까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서 멋진 기억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라일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라일리는 또 잠이 들고요. 라일리가 잠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향하는 곳은 라일리 꿈의 공장입니다. 약간 영화사처럼 운영돼 꿈이. 그래서 이 꿈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라일리가 그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꿈처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단기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헐리우드 같은 스튜디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죠. 우울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들은 막 스타처럼 여기 나오는 뭐 유니콘이나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우울한 날을 보낸 하루였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런 기억들이 이 안에서 또 펼쳐집니다. 이 꿈속에서. 근데 지금 이 기쁨이 슬픔이 빙봉이 셋이서 한 팀이잖아요. 지금 셋이서 한 팀으로 라일리를 깨워서 여기 지금 생각기차를 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라일리를 이제 깨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깨워야 되기 때문에 깰 만한 꿈을 꾸게 해서 깨우자라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슬픔이는 일단 무서운 꿈이라도 꾸게 해서 깨우자라고 하고 있고요. 기쁨이는 경우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슬프게 하진 말자. 내가 라일리를 잘 알아. 라일리는 행복하게 유쾌하게 일어나야 돼 라고 기쁨이 얘기하는데 기쁨이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만한 면이 있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기쁘면 다 돼. 즐거우니까 다 된 거야. 쟤는 우울하니까 못 났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유쾌하게 일어나야지. 근데 기쁨의 속성에는 기쁨이 너무 크다. 약간 밸런스가 망가진 상태에서의 기쁨은 현실 감각이 없을 수 있겠죠. 없고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조이가 막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깨우려고 하는데 슬픔이는 그거 안 될 텐데. 그래서 빙봉에게 기억을 잠깐 맡겨놓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제 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이제 영화 촬영하듯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꿈으로 좀 보고 있어. 그래서 뭐 신입생을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라일리 일어나 보라고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꿈속에서는 라일리의 이빨이 막 빠져버려. 이 카메라 필터를 씌우면 얘네들이 이제 낮에 봤던 기억으로 보는 거고, 이빨이 막 후두둑 빠지는 끔찍한 꿈이야. 바지도 안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라일리가 아직도 이제 여전히 잠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 걔가 왔다 갔다 한다고 깰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빙봉이 막 파티를 내리면서 여기 뒤에 이제 커튼을 내리면서 파티 꿈이 돼버려. 근데 저렇게 파티 꿈이 되고 즐거운 꿈. 방금 말했지만 슬픔이가 말했죠. 그렇게 즐거운 꿈을 꾸다가 깬 적은 없는데 지금 라일리가 경험한 것처럼 꿈에서 안 깨. 근데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면 꿈에서 깨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꿈이 지금 기쁨이랑 슬픔이가 같이 강아지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꿈이지만 잠을 깨우려 한다는 거를 알고 경비를 부르지만 은 경비원한테 잡히고요. 그래서 꿈이 막 이것저것 다 섞인 정돈되지 않은 그런 꿈이지. 그렇게 이제 빙봉이 잡혀가지고요. 기억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집니다. 빙봉은 이제 끌려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는데요. 문제는 빙봉의 이 가방 안에 핵심 기억들이 들어있어. 맡겨놨거든. 기쁨이가 맡겨놨거든. 그래서 저 핵심 기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핵심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야 그 인격섬도 다시 살아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빙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고요. 근데 사탕 포장지를 보고 찾아가는 거는 빙봉이 울면 사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탕 봉지를 찾고 떠나가는데 빙봉은 풍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 풍선 감옥이 삐에로 배 위야. 이 밑에 이제 삐에로 배가 있어. 이제 기억 속에 억압돼 있던 공포스러웠던 기억들이지. 이거는 기억이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삐에로로부터 이제 빙봉을 탈출시켜주고 라일리를 지금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삐에로를 깨워가지고 악몽을 꾸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이도 결국 슬픔이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파티가 있으니까 하고 흘려서 삐에로가 저 감옥을 탈출해서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라일리의 공포와 연결된 삐에로가 꿈속에 등장을 하면서 라일리가 잠에서 깨버리죠. 이들은 기차를 타고 라일리에게 돌아갑니다. 기쁨이 슬프니가. 그 와중에 이제 분노가 계속해서 자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우리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거 우리 원래 여기로 이사 안 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깬 라일리는 이게 뭔가 생각이 번뜩이면서 버스를 알아봐. 그래서 뭐 돈은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엄마 지갑에서 빼는 거야. 여기서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값 정도는 지불해야지. 그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의 뭔가 어설픈 생각이지만 결국 분노 때문에 가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명분은 그들이 나를 해쳤으니 그들에게 돈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명분까지. 그렇게 이제 빙봉과 기쁨이 슬픔이는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라일리를 겁줘서 깨우는 거 그래도 방법 좋았어. 지금까지는 기쁨이가 슬픔이를 억압하고 무시하기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정의 통합, 감정의 균형인 둘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과거 이제 핵심 기억들 아니면 어떤 기억들 속에서 과거 이제 하키 시합에서 서로가 이제 하키 시합이 끝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가 이거 나도 참 좋은 기억이야, 기뻤지. 근데 여기에서 슬픔이는 자기도 좋았대. 다 노란색이었단 말이지.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다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1차원적인 감정, 그러니까 1차원적인 감정이 복잡하고 더 어른스러운 감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들을 좀 거치곤 하죠. 그래서 슬픔이는 자기도 이 기억 좋아해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결정타를 놓쳐서 라일리가 뭐 이렇게 패배했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그래서 관두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그래도 기쁨이는 라일리의 어떤 슬픔, 기쁨이가 이제 좀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현실의 라일리는 엄마의 지갑을 노립니다. 가방을 싸고요. 엄마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빼내는 장면이죠.
근데 안 걸렸어. 그 과정에서 정직섬이 무너집니다. 생각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 또 무산돼요. 생각의 쓰레기통으로 빠져가지고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일리는 이제 완전히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가족섬이 남았는데, 부모님은 라일리가 이제 워낙 착한 아이니까 뭐 가출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이제 집을 나서니까 라일리 이따 저녁에 보자. 그리고 아빠는 또 원숭이 장난을 치고. 여기에서 근데 기쁨이랑 슬픔이가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기쁨이가 슬픔이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기억들을 다시 인출해서 떠올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쁨과 슬픔이가 저거를 통해서 떠오르려는 그런 상황인데,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네가 자꾸 핵심 기억을 만지니까 라일리가 자꾸 슬퍼져. 라일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슬픔을 버리고 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실패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나서고 쓰레기장으로 버려집니다. 근데 기억의 쓰레기장에 가니까 빙봉은 몸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여기 이제 떨어져 버렸죠, 라일리는. 그리고 기억들은 이제 다 희미해지고 속에 어떤 기억이 존재하는지도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 그리고 빙봉은 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빙봉은 기억 그 자체거든. 현실에 존재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손이 좀 사라졌지만 기쁨이를 막 부르면서, 기쁨이한테 우리 여기 갇혔어, 우리 잊혀졌어. 그때 핵심 기억을 발견해요. 학교에서 울었던 기억. 어떻게 보면 라일리의 마음이 닫혔던 그런 순간이지. 라일리의 마음이 갇혔던 순간. 예전에 기쁨이라면 저런 거를 줍지 않았겠죠. 슬픈 기억은 나쁜 거니까. 슬픈 건 나쁜 거니까 기쁨은 줍지 않았겠지만, 저런 것도 다 실은 라일리를 만드는 중요한 기억이죠. 그것들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없었던 셈 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 뭐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했던 그런 기억들, 이미 쓰레기장이 돼서 다 잊혀져 간, 더 이상 이제 노란색이 바래져 버린 그런 기억들을 기쁨이가 보면서 라일리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았다. 그제서야 이 기쁨이가 그런 기억들을 다 끌어안고 울어요. 저기 보면 이쪽 아래는 색깔이 바래졌지만 노란색 기억들이거든. 색깔이 바랬지만 어린 시절에 막 즐겁게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랬던, 이건 조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노란색이 조금 남았지. 더 어린 시절에는 완전히 색깔이 회색빛이 돼버렸고, 최근의 핵심 기억 파란색으로 슬픔이 아주 그대로 남아있죠. 감정이 무뎌지면서 기억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거야. 지금 이 파란색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설정상 같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고, 원래는 감정이 무뎌지면 이 감정과 결부된 기억은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쁨이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기쁨 그 자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어떻게 슬퍼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한 팀이고 비슷한 감정, 비슷한 목적을 가진 감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쁨이가 그날 경기했던 모습들을 자기가 떠올리면서, 그 라일리가 그날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슬퍼하기도 했구나 라는 그 이중적인 양가적인 감정을 이해해요. 그날 경기를 하고 사람들과 이 동료들과 팀워크를 다진 건 좋았지만 결정골에 실패하고 그날 패배했던 기억들은 슬픔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위로를 받고 다시 또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친구들과 어울렸던, 기뻤던,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기억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들을 생각하기 싫으니까 인출을 안 해. 인출을 안 하면 점점 희미해지죠. 노란색은 여기서는 기쁨, 파란색은 슬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서 빙봉이 우린 갇혔어, 다른 행성에 갇혔어. 근데 이제 그때 문득 떠오르는 거지. 이들에게는 리어카 로켓가 있었어. 빗자루, 무지개 엔진을 단 빗자루를 타고 이제 저 위를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빙봉과 함께 이제 기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지, 클라이막스. 둘이 같이 그 쓰레기장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빙봉 몸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엔진을 타고 올라가는데 기쁨이가 마지막에 그래도 올라가는데 딱 성공을 해. 막 그 무지개 리어카가 부서지면서. 그런데 빙봉은 같이 못 올라왔어. 빙봉은 그 밑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빙봉이 이제 막 춤추면서 해냈구나 하는데 몸은 점점 사라져. 그러면서 나 대신 달로 데려가줘 하거든요. 기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슬픔을 배워. 빙봉과 같이 슬픔을 배워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한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빙봉은 사라지고, 빙봉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순수함 그리고 창의력 그런 것들을 담당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조이는 라일리에게 가는데 이제 한 걸음 또 다가갑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다시 라일리 현실로 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라일리가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는데 라일리가 뭐 전화를 안 받죠. 그리고 이제 기쁨이는 기쁨이대로 슬픔이를 찾고 있고요. 파란색 기억들을 따라가니까 발견을 하는 거야. 라일리는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그러니까 그때 가족섬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그래. 슬픔은 슬픔이대로 도망치고, 기쁨이가 쫓아와도 슬픔이가 도망가. 슬픔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렇게 이제 슬픔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래도 성장한 기쁨이 슬픔과 함께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슬픔을 쫓아다니죠. 이전에 성장하지 못했던 기쁨은 슬픔을 억압하려고 했었지. 이제 가족섬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감정 컨트롤 패드가 망가져서 아예 못 고치는 지경에 이르러요. 컨트롤 패드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여기 보면 분노의 아이디어, 가출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고, 라일리는 차에 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합니다. 그제서 이제 감정들도 우리가 뭘 한 거야. 이 기쁨과 슬픔이 없으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안 떠올라요. 조이는 지금 저 상상 속의 남자친구들을 무한대로 막 찍어내요. 걔네들을 가지고 사다리 같이 만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랑 이제 날아가지고 다시 본부로 도착을 해요. 감정들끼리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분노가 탈출구를 열어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하고요. 분노의 불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뭐 가출하는 버스는 탔고요. 그때 기쁨이가 슬픔이를 데려갑니다. 슬픔아, 네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기쁨이 이제는 아는 거죠. 슬픔이 필요하고, 기쁨이가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인격체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이가 슬픔을 경험하면서 빙봉을 잃는 슬픔, 그리고 안에서 같이 해보면서 슬픔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일리에게는 슬픔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지. 슬픔이가 기쁨에게 인정을 받고 망가진 컨트롤 패드에서 저 아이디어를 돌려서 뺍니다. 저거는 이제 슬픔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서 기쁨이가 있었다면 다시 여행이다, 신난다 했을 거고, 분노는 엄마 아빠 내가 상처 줄 거야 라고 할 거고, 근데 슬픔이는 내가 가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슬플까, 나 지금 너무 슬픈 마음이다 라는 걸 하니까 저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건 슬픔이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라일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라일리는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조이가 기쁨이가 슬픔이에게 핵심 기억들을 만지게 합니다. 그 핵심 기억은 전부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버려. 핵심 기억은 전부 파란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막 부모님과의 기억, 장난쳤던 기억, 그런 것들이 다 슬픔이 묻어나 있죠. 무조건 기쁘기만 할 수는 없지. 그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이니까. 라일리가 이제 다 파란색으로 컨트롤 패드가 물들고요. 라일리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부모님에게 안깁니다. 그렇게 슬픔이 기쁨이를 데리고 와서 컨트롤 패드를 이렇게 만지게 해주거든요. 같이 손을 잡거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미소를 짓는 라일리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은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감정은 복합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억이 색깔이 독특해. 그 색깔이 보면 파란색이면서도 노란색이야. 파란색이면서 노란색 구슬이 만들어져서 굴러가죠. 라일리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다시 또 핵심 기억을 만들고 더 큰 가족성을 만들어. 한번 무너졌던 가족관계가 저런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또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색깔이 다 섞이는 거지. 그 안에서 다채로운 색깔이 다 섞여서, 아까는 굉장히 하나하나 선명하게 한 가지 색만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남성 밴드섬, 패션섬 이렇게 뭐 다양한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컨트롤 패드가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죠.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라일리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단 남자친구에게 이제 물병을 건네주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고요. 라일리는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